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회계정보 시스템 운용 11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그래왔듯이 강의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강의 계획서 상에 이번 주에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이 어떤 것인지부터 먼저 확인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11주차는 우리는 어떤 내용을 배우기로 미리 계획했냐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미리 계획을 했습니다. 조금 더 세부 사항을 보면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그 실습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고 그리고 매출하고 매입 관련된 세금 계산서 합계표라는 그 메뉴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는 것. 이 세 가지가 이제 우리 11주차의 학습 목표고요. 순서는 우리가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나눠서 하잖아요. 예, 처음 1교시에는 어, 저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부분은 세 번째 3교시에 하도록 하고요. 1교시와 2교시는 저 부가가치세 신고서랑 그 다음에 매출 및 매입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에 조회를 할 만한 내용들이 이미 입력이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예, 그 내용을 같이 입력을 해보고 또 입력하면서 제가 그 제출에 제가 냈던 9주차와 10주차 과제 내용하고도 좀 연계를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9주차, 10주차 과제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라는 메뉴에 그 유형을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에 구체적으로 어느 칸에 그 입력된 내용이 나타나느냐라는 거를 제가 여쭤봤는데요. 이제 매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학생 여러분 대부분이 다 잘 답을 해주셨고요. 매입과 관련된 내용은 제가 설명을 좀 덜 해서 그런지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조금 부족한 내용으로 제출한 친구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 내용을 연계해서 저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와 매출 매입 세금 계산 사표표 조회하는 것과 연관을 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한번 요번 것까지 들어보시면 이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은 확실하게 알게 될 것 같고, 예, 과제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교재로 한번 가볼게요. 저희 교재는 페이지는 몇 페이지지? 401페이지입니다. 페이지는 401페이지고요. 여기 나와 있는 메인 매출 전표를 한번 다시 입력을 좀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대로 입력하기 위해서 K랩 프로그램을 여러분들도 켜시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가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중에 입력된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가정하고 아무 내용도 없는 깨끗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서 이 우리가 실습하고자 하는 퀘스천에 있는 1번부터 총 10개가 있거든요. 10월 31일까지 10개가 있는데 이 10가지의 거래 내용만 있다고 가정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5일자부터 다시 한번 이거 제가 요 2개 정도는 아마 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강의는 양보다는 무조건 질이에요. 왜냐? 여러분들한테는 계속 제가 그 원리를 이해시켜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물리적으로 많은 문제를 같이 풀거나 많은 내용을, 잡다한 내용들을 유기적인 연관관계 없이 많이 나열해 놓는 것들은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 양으로 이렇게 연습을 해보는 거는 스스로 하는 거고, 강의를 통해서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이 하는 행위가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포인트를 찾을 수 있도록 계속 가이드를 해주는 게 중요해요. 지금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메인 매출 전표 실무 문제라는 걸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도대체 왜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이것들을 8월 5일에 이런 내용들을 입력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걸 아셔야죠. 그걸 먼저 정확히 알고 숲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숲을 구성하는 나무들은 과세 유형이 뭐 11번일 때, 12번일 때, 13번일 때 약간씩 다르겠죠. 표현되는 게, 표시되는 곳이. 그리고 표시되는 곳이 다르다 함은 그것도 부가가치세법에서 이런 의미가 있는 거겠죠. 저런 의미가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학습을 해 나가시면 돼요. 예, 찾아보고. 그런데 일단은 이거 왜 하는지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럼 8월 5일자를 두고 다시 한번 생각을 차근차근 해볼게요. 차근차근.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냐면 어느 하나의 회사를 가정하고 그 회사 입장에서 발생한 사업과 관련된 거래를 세금 신고와 그리고 재무제표 작성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K랩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입력을 기본적인 데이터를 입력해주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시죠? 네. 자,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누구 입장이냐면 회사 입장이에요. 어떤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함으로써 매출을 창출하고 그리고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원재료나 인건비나 각종 필요한 그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그런 회사 입장에서의 지금 뭐라고 해야 되죠? 관점입니다. 회사 입장에서의 관점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아니에요, 지금. 개개인이 아니라 여러분은 지금 회사입니다. 자, 회사 입장에서 뭐래요? 8월 5일 날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거래처인 충북전자, 우리 회사는 충북전자라는 회사와 거래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충북전자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했답니다. 그런데 원재료를 매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대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런데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일단? 300개를 15,000원에 샀으니까 총 금액은 300개에 15,000원 하면 450만 원만큼의 원재료를 샀죠. 그리고 그 원재료에 대한 대금을 지급해 줘야겠죠. 누구한테? 충북전자한테. 그런데 여기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충북전자한테 우리 회사는 450만 원만 지급하면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지급해 줘야 할까요? 네. 부가가치세는 별도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저 300개 15,000원이라는 저 15,000원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가격이죠. 그럼 부가가치세 10%니까 전체 금액의 10% 해보면 아마 45만 원이 될 것 같은데요. 이 45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만큼도 450만 원에 더해서 충북전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급해야 할 총 금액은 495만 원이 됩니다. 495만 원. 자, 그리고 지급할 때 뭐라고 했냐면 4월 3일 날 예전에 한 4개월 전에 거래처인 또 다른 거래처인 포천기업이라는 회사한테 우리 회사가 받은 어음이 있어요. 그럼 걔를 받았을 때 받을 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서 회계 처리를 해놨을 겁니다. 그 받을 어음을 배서 양도 지급하고라고 했는데 원래 이 어음은 만기일이 있고 그 만기일이 약속한 만기가 되면 우리 회사가 포천기업한테 가서 4월 3일 날 네가 줬던 어음에 금액이 이만큼 적혀 있으니까 이제 약속한 날짜가 됐으니까 어, 해당 금액을 나한테 지급해줘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어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어음을 내가 꼭 가지고 있다가 포천기업한테 만기에 가서 돈을 달라고 해도 되지만 이 어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도 있어요. 예, 내가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될 돈이 얼마가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음의 금액이 그 금액과 비슷하다면 혹은 뭐 상대방한테 500만 원을 줘야 될 일이 있는데 내가 다른 회사로부터 받은 어음의 금액이 뭐 300만 원이 있다고 하면 그 어음 하나 주고 나머지 200만 원은 뭐 현금으로 주든가 아니면 또 나중에 준다고 하든가 그래도 되잖아요. 지금이 그런 경우인데요. 여기 보면 포천기업에서 수취한 어음으로 배서양도 지급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했다. 그러면 여기서 거래처 원장을 조회해라 그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거래처 원장을 조회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예, 이 포천 기업에서 수취한 어음의 금액이 얼마인지를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고 내가 직접 원장을 조회해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요 금액이 200만 원이라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포천 기업에서 수취한 어음의 금액이 2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200만 원만큼에 대해서는 어음으로 충북전자에게 지급을 해줬고 나머지 금액은 외상으로 했다고 했으니 그럼 외상매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면 되겠죠. 나머지는 금액이 얼마일까요? 우리 회사가 줘야 될 돈은 총 495만 원이고 그 중에 200만 원은 포천기업한테 받은 어음으로 대신 줬으니까 200 빼면은 295만 원이 아직 미지급되어 있는 상태고 예, 외상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주된 매출 매입 거래로 인한 외상일 때는 외상 매입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 지금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한 거는 분계 얘기한 거잖아요. 분계. 즉 회계 처리 이야기한 거죠. 그럼 이거 회계 처리해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해볼까요? 자, 차변에 저 거래는 일단 원재료라는 게 잡힐 거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는 포천기업으로부터 받은 어음을 대신 줬으니까 그 받을 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이 잡힐 거고 금액은 200만 원이라고 제가 가정하자고 했어요. 왜? 예, 거래처 원장을 조회해봐야 지금 입력된 내용이 없어서 조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정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200만 원을 가정할게요. 자, 그리고 나머지 줘야 될 돈 중에 못 준 돈 295만 원은 어떻게 돼요?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원재료는 얼마예요? 1번 원재료 금액으로 해야 될 금액은 1번 495만 원이다. 왜? 왜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300개 곱하기 하나당 얼마라고 했어요? 15,000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예요? 450만 원이에요. 그런데 예, 부가가치세는 별도라고 했었잖아요. 부가세는 별도라고 했으니까 부가세에 해당되는 금액이 얼마죠? 45만 원. 그래서 결국 어, 충북전자죠. 충북전자에게 줘야 될 돈은 금액은 495만 원이 맞아요, 일단. 그죠? 그런데 그러면 원재료 금액이 495만 원이 맞는지 혹은 400 부가가치세를 뺀 450만 원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꼭 해보셔야 돼요. 이 고민이 중요해요. 왜냐?
앞으로 계속 나오는 많은 거래에 이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계속 매번 건건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이해를 한번 하고 가야지 매번 그냥 그런가 보다 아무 생각 없이 가면 나중에 헷갈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세히 하는 거예요. 자, 1번과 2번 중에 원재료라는 계정 과목에 지금 어, 기재되어야 할 금액은 얼마가 맞습니까? 예, 450만 원이 맞아요. 왜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대학생이니까 이유가 중요한 거잖아. 원리? 그죠? 지금 보면 내가 이 원재료를 구입하면서 직접적으로 들어간 돈은 요 금액이잖아요. 450만 원이 맞습니다. 그래서 450만 원이고 부가가치세는 별도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45만 원을 더 줬는데 근데 이 돈을 더 준 건 맞지만 얘가 원재료의 원가가 될 수 있나요? 성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45만 원이라는 돈이 원재료를 사기 위해서 들어간 취득 원가로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어요. 왜? 이유는 부가가치세가 뭐예요? 부가가치세. 이거는 최종적으로 해당 제품이나 어떤 용역을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사람, 그죠? 어, 그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회사잖아. 그죠? 이 원재료를 구입해서 우리 회사가 그냥 개인적으로 써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원재료를 기반으로 해서 이 원재료를 가공해서 다시 제품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서 최종 소비자한테 판매할 예정이잖아요. 즉, 이 원재료는 우리 회사가 구입해서 우리 회사 자체적으로 써버리고 끝날 그런 제품이 아니라는 거죠. 재화가 아니라는 거죠. 즉, 우리가 최종 소비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을 우리가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 회사는 얘를 사와서 가공해서 다시 팔 목적으로 사오는 거지, 최종적으로 소비하기 위해서 사오는 게 아니에요,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세는 저 원재료의 취득 원가를 구성할 수 없고, 누구를 위해서 대신 낸 거예요, 지금? 최종 소비자가 언젠가는 낼 부가가치세인데, 지금 우리 회사가 대신 내고 원재료를 매입해 왔을 뿐이에요. 그래서 계정 과목을 뭐를 쓰냐면 부가세, 얘도 정확히 말하면 부가가치세가 되겠죠. 부가가치세. 요거를 줄여서 부가세라고 하고 대급금. 대급금은 뭐예요? 대신 지급했다라는 뜻이에요. 누구 대신에? 최종 소비자 대신에 내가 대신 부담하고 저 원재료를 구입해 왔다. 이 금액이 얼마다? 45만 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맞습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부가가치세,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45만 원 이렇게 해놓고요. 자, 이 친구는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에 적힌 이 45만 원은 내가 최종 소비자는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납부해야 할 매출세액에서 차감되는 형태로 다시 나의 이제 내가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되셨죠?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뭘 한 거예요, 이거는? 아이고. 지금 우리가 한 거는 분계라는 걸 한 거죠. 예, 같은 말로 뭐 회계 처리를 한 거예요. 이 분계를 하는 이유는 뭐죠? 목적. 얘는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함이에요. 이게 목적이에요. 그죠? 이런 계정 과목들로 이렇게 우리 8월 5일 날 있었던 거래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재무제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우리는 대신에 지금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 목적이 또 하나 있었죠. 뭐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함이 있어요. 그게 뭐죠?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의 상단 부분에 이 거래를 입력하는 거예요. 입력해 주는 거야. 이 행위를 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신고서뿐만 아니라 및 그다음에 부속 서류, 첨부 서류라고 하는 것들도 자동으로 작성되니까 요거를 작성하기 위함입니다. 아시겠죠? 물론 이 분계라는 것도 조금 더 우리 지금 여기에 맞게 얘기하면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의 하단 부분에 거래를 입력하는 거죠. 이 같은 거죠. 그걸 분계. 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확실히 아셨죠? 이제 쭉쭉쭉쭉쭉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요만큼에 대해서는 정리가 됐지만 이제 요 목적, 두 번째 목적,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입력해야 되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보면 뭐를 했대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뭐 했대요? 교부 받았대요. 그죠? 요거가 제일 중요하죠, 지금. 세금 신고 목적으로는. 아, 맨 처음에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매출이냐, 이게 매입이냐, 누구 입장에서, 어, 이 거래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 기록하고 있는 주체라고 할게요. 이게 지금 회사. 근데 내가 개인이 아니라 지금 회사를 가정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죠? 우리 회사 입장에서 지금 이게 매출이냐, 매입이냐, 이거부터 구분을 해야 돼요. 먼저. 보니까 충북전자라는 회사한테 물건을 원재료를 매입 사온 거잖아요. 그죠? 사온 거니까 매입이죠. 그래서 매입이구나를 먼저 파악해야 돼.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요. 어, 두 번째로 해야 될 거는 그러면 매출이든 매입이든 이 거래와 관련해서 어떤 증빙을 주거나 받았냐 봤더니 전자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대요. 아, 그럼 증빙의 종류를 먼저 그 다음에 파악해야 되는 거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음. 다 됐어요. 이 내용이 있어야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가봅시다. 자, 메뉴로 왔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우리 알죠? 회계관리, 재무회계,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여기에 오셔서 날짜는 언제였죠? 8월 5일이었으니까. 자, 지금 이 메뉴에서 요렇게 상단. 여기 상단은 뭐다? 뭐를 하기 위해 입력하는 공간이다? 네, 요거예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혹은 부속 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 지금 입력하는 곳이 어디다?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여기 요렇게 보이시죠? 여기가 뭐다? 예, 요거예요. 하단 부분에 입력하는 거.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이 분계를 입력하라는 거예요. 하단에는. 상단에는 이 내용을 입력하라는 거고 매출인지 매입인지 증빙의 종류가 뭔지를 입력해라. 그리고 하나 더. 과세 표준이겠죠. 과세 표준과 그다음에 부가가치세액이 얼마인지를 입력해 줘야 돼. 요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해볼게요. 자, 날짜 8월 5일 우리 지금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작성될 기초가 되는 자료를 입력하고 있는 거예요. 유형 중요하죠. 유형이 지금 입력하는 게 매출이에요, 매입이에요. 예, 매입이라는 거 확인했고요. 그리고 증빙을 뭘 받았어요? 전자세금 계산서, 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세금 계산서를 받았을 때는 51번 과세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51번. 품목은 원재료를 샀죠. 여기 수량은 300개, 단가는 15,000원.
자, 됐죠? 그러면 공급가액이 450만 원이 딱 정해졌고요. 450만 원의 10%만큼이 부가가치세로 45만 원. 그다음에 코드는 충북전자한테 샀죠? 충북전자 없네요. 있으면 선택해서 쓰시고 없는 경우에는 내가 여기에 새로 입력해서 쓰면 됩니다. 충북전자가 만약에 나는 없다 그러면 코드 칸에서 숫자 키패드에 있는 숫자 키패드 쪽 오른쪽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긴 직사각형 플러스 버튼 있죠. 예, 세로로 좀 긴 직사각형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숫자가 0으로 가득 채워지고 새로운 거래처를 입력할 수 있도록 기본 세팅이 됩니다. 이름이 뭐였을까요? 정확하게 주식회사 충북전자였네요. 주식회사 충북전자 엔터 치시고 설명드렸어요. 등록 누르면 그냥 이 상태로 등록되는 거 끝이고 수정 누르면 충북전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나 대표자 이름, 주소 같은 것들 추가적인 정보도 입력할 수 있도록 메뉴가 뜹니다. 일단 등록할게요. 그 다음에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다고 했으니 전자 칸에 1번 여 해주고 분계는요 예, 혼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거 계속 물어봐요. 혼합으로 해야 돼요? 카드로 해야 돼요? 현금으로 해야 돼요? 어떤 걸로 해도 상관없어요. 네, 혼합이 기본. 혼합으로 해놓고 차변 대변을 내가 원하는 이 분계를 다 제대로 표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다만 여기에 분계를 여기 보시면 현금이나 외상, 혼합 이런 것들을 선택하면 해야 할 분계 중에 몇 가지 내용이 자동으로 결정되어 있어서 내가 두 번 분계를 안 해도 되니까 편리할 뿐, 잘 모르면 무조건 그냥 3번 혼합하시고 내가 생각했을 때 옳다고 생각하는 회계 처리를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부가세 대급급 45만 원 이미 되어 있고 차변에 원재료 450만 원 이미 되어 있네요. 이미 되어 있는데 내가 생각했던 분계랑 이게 맞으면 난 차변에 이렇게 하려고 했잖아요, 분계를. 맞잖아. 그럼 그냥 두세요. 그리고 내가 추가로 해야 될 분계는 이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갖다 놓고 대변 하려면 대변 어떻게 해야 돼요? 숫자 이렇게 대변 한글로 치 안 쳐져요. 아니, 이 칸에 보면 밑에 보면 여기 써 있잖아요. 그죠? 숫자 3번을 누르면 차변으로 표시되고 숫자 4번을 누르면 대변으로 표시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숫자 4를 눌러야 돼요. 이렇게. 숫자 4. 알겠죠? 넘버랑이 꺼졌네. 네. 그래야 대변이 표시돼요.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은 뭘까요? 받을 어음이죠? 자, F2 누르고 받을 어음 됐고. 그 다음에 이 받을 어음은 충북전자한테 받은 건 아니었잖아요, 사실. 어디였었죠? 포천기업이었는데 포천기업 없으니까 그냥 지워놓고 비워놔도 돼요. 200만 원이라고 제가 가정했어요. 가정. 그다음에 나머지는 외상, 매입금 295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하단 부분에 입력된 이 분계, 이 회계 처리 때문에 이 회사에 우리 회사에 재무제표 작성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제 끝. 뭐가 끝이냐? 예, 원리 설명은 끝이에요. 자, 이제 2번부터 쭉쭉쭉 빠르게 해볼 거니까 이제 정신 차리시고 2교시 동영상을 다시 클릭해 주세요.